조선일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보수 언론들이 또 이 한편에 또 이게 계속 부추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의 명장 발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지금 강제 구인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피를 멋대로 지금 어떤 수를 썼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마음대로 가고 예. 그리고 그 옷단장 꽃단장 하고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놔두고 오히려 공수처에 이걸 수사하는 걸 갖다가 예.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지적을 하고 공수처를 공격해요. 그래서 윤석열 편들기를 넘어가지고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오늘 하여튼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비슷한 논조에 네. 그런 그 칼럼을 썼죠. 네. 예, 조선일보는 뭐 사실 한국일보 이제 후배 기자 출신인데 뭐 이 한국일보 그만두고 뭐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 자격도 있는 친구예요. 네. 조선일보에서 이제 법조 전문 기자를 하고 있고, 네. 다음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제 서울대 법대 그 윤석열의 후배죠. 네. 윤석열의 후배인데 다 이 서부지법과 다음에 공수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서부지법에 그 계속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냐 없냐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걸 다시 끄집어냈고 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끄집어냈고 이제 동아일보는 서부지법에서 이 내란죄 수사를 묵인한 거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고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또 발부하고 이 부분을 또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칼로 무자르듯 명쾌한 건 아니에요. 좀 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인 실체를 놓고 판사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마다도 검사에 따라서도 누구는 이거는 징역 1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아니야 이거 징역 3년 구형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판사들도 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네. 법이란 게 모호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사법부의 최후 보루, 사법 시스템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한 번 기각을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또 판단을 했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5번이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건 정리됐다라고 봐야죠. 네.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이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거에 보조를 맞추는 이런 식의 칼럼을 계속 써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아니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어제장가에는 그 김대중 김대중 칼럼니스트죠.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이 동시 퇴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같은 경우 탄핵 시키지 말고 복귀 시켜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사퇴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죠.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칼럼이 보수 쪽에서 네.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그런 비현실적인 네. 궤변이죠, 궤변. 2021년 7월인가요? 네.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윤석열이 제3지대 임무를 하고 네. 그 통화한 내용이 윤석열 2023년도에 공개가 됐었어요. 네. 유튜브에. 근데 네. 거기 보면 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네. 의원들이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이 네. 개판을 지면 당을 뽀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막상 됐잖아요. 네. 근데 여소야대가 됐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뽀개버리겠다. 네. 이 생각을 한 게 계엄이라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이성윤 의원도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네. 예. 그런 아까 이제 그래서 미리 네. 예견했다라는 게 이성윤 의원이 쓴 책인데 그것은 쿠데타 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라는 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잡아넣을 때 예, 예. 그걸 이제 쿠데타로 보는 거거든. 윤석열 예. 쿠데타.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견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윤석열 스타일인 거죠. 예. 예. 근데 그 스타일을 모르고 그러는 거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기회 주면 윤석열이 그냥 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그리고 현실성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모르고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이건 사실 이 윤석열의 그 계엄 비상계엄 이 내라는 이거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국민 대 윤석열의 싸움인 거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양비론으로 몰아가면서 네.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 잘하세요. 민주 대 반민주, 국민 대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그렇죠. 그렇죠. 싸움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그런 보수신문들이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칼럼을 하나 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외부 원고여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란과 내전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다가 내란은 완전히 그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 세력이 명확하게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내란이라면 내전은 옳고 그름이 불명확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란에서 자기들 내전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행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은 해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네. 윤석열의 프레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 대 내란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 오늘 사설 보셨어요? 어떤 거 말씀? 아니 오늘 모처럼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설을 하나? 네. 부정선거에 관한 건데. 하나씩은 들어가요. 사설 3개 중에. 그래요? 사설 3개 중에 하나씩은 좀 비판한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다 이거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 가짜 투표지가 엄청나게 발견이 됐고 총체적인 부정선거고 여기에 적대적인 해외 세력 아무래도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수없이 해왔는데 어제 와서는 그게 뭐냐 팩트 체크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그걸로 계엄했냐 막 하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네. 내가 아까 제가 했던 얘기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그래놓고 팩트체크 문제라 놓고 저 증인들은 또 그쪽에 투표 참관인이 이렇게 막 불러대잖아요. 그거 모순되는 거거든. 사람 혼란시키게 하는 거고. 이게 스스로도 전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